방언이 숨긴 진실. 당신의 콩팥을 조롱이 죽이는 6가지 과일 빨간 사과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마치 자극적인 헤드라인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 응급실에서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매일 수많은 노년층 환자들이 숨가쁨, 심장 박동 이상, 혹은 극심한 장 폐색과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실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과일 때문에 유발됩니다. 예방에는 관심 없는 이제 여러분의 의사가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중요한,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예방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고? 의료 시스템 전체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방은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투석이나 수술 같은 복잡한 시술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병원의 주요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단지 비즈니스 모델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영상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의료계가 종종 침묵하는 생존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중요한 전환점인 60세에 집중해 봅시다. 60세가 넘어가면 콩팥은 가장 먼저 마모와 노화의 징후를 보이는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넓고 깨끗한 고속도로 같았던 락과 능력은 이제 50년 된 녹슨 정수기 필터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콩팥은 막히고 속도가 느려지며 노폐물을 거르고 혈액을 정화하는 데 엄청나게 힘겨워합니다. 이처럼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특정 과일을 섭취하면 그 과일은 변질됩니다. 양양분이 아니라 칼륨 폭탄이 되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극심한 폐색을 유발하는 단단한 돌, 이석로 변합니다. 또한 혈당을 갑작스럽고 엄청나게 폭발시켜 콩팥 속의 미세하고 섬세한 혈관들을 찢어버립니다. 믿으세요.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목격하는 광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번도 알지 못했을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3가지 죽음의 과일. 어떤 인기 있는 과일이 콩팥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키는지. 3가지 기적의 과일. 콩팥 기능을 실제로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 5가지 골든룰. 콩팥 수명을 연장하는 데 어떤 약보다 강력한 간단한 생활 원칙. 2가지 실제 회복 사례. 이 변화를 통해 콩팥을 구한 사람들의 극적인 예시.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지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여러분의 콩팥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당장 오늘 배울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즉각적인 변화를 주어야만 합니다. 정지표시 콩팥 파괴자. 피해야 할 3가지 과일 1. 감. 입에선 부드럽지만 몸 안에선 단단한 돌. 60세를 넘어서면 겉보기엔 순진한 감은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변합니다. 혀에서는 부드럽고 달콤할지 몰라도 삼키는 순간부터 위험하고 날카로운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감에 들어있는 높은 수준의 탄닌 성분이 위산이 약해진 위장으로 들어가면 탄닌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합니다. 대신 서로 뭉쳐져 말 그대로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를 우리는 별표 이석, 비조어,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이석의 증상은 고통스럽고 위압적입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포만감, 지속적인 메스꺼움, 그리고 음식이 완전히 걸린 듯한 불편한 감각으로 시작됩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만성적인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을 겪게 되며 가장 심한 경우에는 이석이 이벽을 찢어 출혈을 일으키거나 장으로 넘어가 완전한 폐색을 유발하여 응급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감 3개를 먹고 새벽녘에 응급실에 실려온 72세 김 여사에게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겁니다. 평생 감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도 70세가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원래 감을 좋아했는데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경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특히 감은 혈압약이나 할전약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 검사 결과에서 콩팥 기능 수치가 경계인 경우, 다리가 자주 붓거나 지속적으로 소변에 거품이 보이거나 만성적인 더부룩함을 겪는 경우에 독성이 강하고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감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 부담을 2배로 가중시킵니다. 2. 바나나. 심장을 위협하는 칼륨 폭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바나나가 완벽하고 건강한 간식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면 바나나는 갑자기 치명적이고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상당한 양의 칼륨, 대략 $350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mg에서 $400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mg이 들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약해진 콩팥이 이 칼륨을 효율적으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칼륨이 혈액 속에 위험할 정도로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과잉된 칼륨은 심장의 자연스러운 전기 신호를 교란시키기 시작합니다. 경고 신호는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손발의 지속적인 따끔거림이나 저린 느낌, 입술 주변의 경미한 마비감이나 저림입니다. 그러다가 가슴에서 심장이 건너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칼륨혈증입니다. 이 상태가 진행되면 순식간에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그냥 멈춰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꼬박꼬박 먹던 68세 박 씨는 셋째 날 심장이 멈춰 쓰러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일부 혈압약은 칼륨을 보존하는 작용, 칼륨 배출을 억제이 있어 그 이에 바나나까지 더해지면 칼륨 수치가 갑작스럽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에 1개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의 몸에는 단 1개도 종종 과할 수 있습니다. 3. 오렌지와 키위. 설탕과 칼륨의 이중 공격. 오렌지와 키위는 비타민C의 보고이자 건강한 선택이라는 좋은 평판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혈당과 칼륨 수치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이중 공격, 즉 별표 더블엠이 별표가 됩니다. 이 과일들은 당분이 높고 칼륨도 높으며 산도까지 강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콩팥 속의 섬세한 혈관들을 일제히 압박합니다. 이 과일들을 주스로 마실 때 위험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주스 한 잔은 3개나 4개의 오렌지에 해당하는 설탕과 칼륨을 한 번에 쏟아붓습니다. 이 갑작스럽고 거대한 급증은 즉시 혈당을 치솟게 하고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하며 혈관 압력을 순간적으로 올려 콩팥의 미세한 락과 단위의 손상을 입힙니다. 매일 키위 스무디 한 잔을 마시던 70세 이 여사는 일주일 만에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쉬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노년층이 비타민C를 보충한다며 키위를 2-3개씩 먹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키위 2개만으로도 콩팥 필터를 막아버릴 수 있는 충분한 칼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관리하고 있거나 야간 다리 부종을 겪거나 콩팥 수치가 경계에 있거나 이뇨제 등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오렌지와 키위는 여러분의 콩팥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부담을 순식간에 2배로 증가시킵니다. 하얀색 체크표 콩팥 구조대 도움이 되는 3가지 기적의 과일. 좋은 소식은 콩팥이 빨리 나빠질 수 있지만 회복할 수 있는 명확한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을 끊으면 악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좋은 연료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콩팥은 다시 더 잘 기능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과일은 실제로 콩팥 수치를 개선시킨 입증된 기록이 있습니다. 단순히 비타민 공급원이 아니라 야과 기능 회복에 강력한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1. 사과. 콩팥 필터의 보호막을 씌우는 과일. 수십 년 동안 사과는 콩팥 환자들에게 가장 일관되고 안전하게 추천되어 온 과일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펙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펙틴이 소화기관에서 물과 섞이면 보호막 같은 젤을 형성합니다. 이 젤은 완충제 역할을 하라 설탕, 나트륨, 그리고 순환하는 독소에 달라붙어 매우 느리게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콩팥 필터 위에 부드러운 보호 필름을 씌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는 혈당의 급격하고 위험한 상승을 막아 혈당을 $30%에서 $40 $100 사인 정도만 점진적으로 올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설탕 흡수가 느려진다는 것은 미세하고 깨지기 쉬운 콩팥 혈관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심장과 콩팥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또 다른 핵심 장점은 사과가 칼륨 수치를 적당하고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 60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5세 김라사는 매일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사과 반쪽을 먹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소변에서 보이던 거품이 눈에 띄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최고의 치료 효과를 위해 사과 반쪽을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이때가 콩팥 필터가 가장 잘 쉬고 영양분을 부드럽게 처리할 준비가 된 최적의 시간입니다. 2. 배, 독소를 붙잡아 제거하는 청소부배는 사과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콩팥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과가 보호막이라면 배는 청소부 또는 솔의 역할을 합니다. 배 속의 펙틴은 독소, 과도한 나트륨, 그리고 배출되기 어려운 노폐물 입자들을 적극적으로 붙잡아 대변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이로써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항염증성 소방수 역할을 하라 콩팥 혈관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яг과 장치 주변의 환경을 안정화시킵니다. 추가적인 핵심 장점은 배의 시원한 수분이 풍부하라 정체된 노폐물의 흐름을 열어주는 데 도움을 주어 본질적으로 막힌 부위의 유동성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69세 박 여사는 점심과 함께 배 반쪽을 먹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배를 일주일만 꾸준히 섭취해도 소변이 맑아지고 다리 부기가 현저히 줄며 끊임없는 갈증이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최대 효과를 위한 중요한 참고사항. 배의 항산화 성분은 과육보다 껍질의 수배 더 높습니다. 가장 강력한 클렌징 효과를 위해서는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3. 블루베리. 혈관 연결망을 보호하는 소방수 사과와 배가 필터 자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면 블루베리는 필터에 연결되고 필터를 먹여 살리는 전체 미세 혈관망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인데 이는 혈관 벽에 붙어있는 염증 찌꺼기를 부드럽게 용해시켜 혈류를 더욱 원활하고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혈류가 부드러워지면 자연스럽게 혈관 압력이 낮아지고 이는 콩팥의 스트레스를 줄여 미세 혈관 손상을 멈추게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염증 지포, $100/사인 텍스트가 CRP, $가, $100/사인 매스버프 20%에서 $100/사인 매스버프 28 $100/사인 $사인 사이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콩팥 혈관이 손상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다는 의미입니다. 71세 최 라사는 매일 오후에 블루베리 한 줌을 먹었습니다. 3주 후 혈압이 안정되었고 일상적인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베리류 중에서도 칼륨 부하가 가장 낮아 신장 식단에서 라즈베리나 일부 딸기보다도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딸기와 블루베리의 조합은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안전한 베리 듀오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얄수의 콩팥의 운명을 바꾸는 5가지 황금률 앞서 언급한 좋은 과일조차도 이 5가지 원칙을 무시하면 해가 될 수 있지만 이 원칙들을 따른다면 진정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5년 이상 연장시킬 힘을 가진 타협 불가능한 핵심 지침입니다. 1. 아침 공복에는 절대로 과일을 먹지 마세요. 잠에서 깼을 때 이산 농도는 가장 높습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갑작스럽고 맹렬하게 치솟게 되는데
이 급격한 할당 상승이 콩팥 속 미세 혈관을 직접적으로 찢고 손상시킵니다. 아침 공복 과일은 하루를 시작하는 최악의 방법이며 킬터를 공격하는 할당 폭발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한 개를 먹었던 67세 이 여사는 불과 4일 만에 소변의 거품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 최적의 시간. 식사 후 1시간 뒤에 과일을 드세요. 공복이 아니라면 과일을 먹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1시간 뒤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혈당이 안정화되고 이산 수치가 낮아지며 영양 흡수 속도가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콩팥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낮습니다. 이 특정 시간에 과일을 섭취하면 모든 콩팥 스트레스가 최소화되고 실제로 부종과 소변 상태에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개선을 가져옵니다. 2. 식후 1시간 루틴을 따른 70세 김 씨는 2주 후 혈압이 안정되고 부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로 과일을 먹지 마세요. 저녁 시간은 콩팥이 휴식하고 회복해야 하는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과일을 먹으면 당분, 칼륨, 수분이 갑작스럽게 몰려들어 필터가 밤새 일어나 야근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콩팥의 밤샘 근무는 다음날 아침 즉시 나타납니다. 얼굴이나 팔다리의 부종, 깊은 피로감, 그리고 혈압 상승이 그 증거입니다. 규칙은 확고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73세 박 여사는 밤 9시에 배 한 개를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 얼굴이 심하게 붓고 숨이 가빴습니다. 하루 총량을 200g, 7온스로 제한하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총 $200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G를 초과하면 칼륨, 설탕, 수분의 조합이 필터에 동시다발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백슬래시사인 매스버프가 200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G는 여러분의 콩팥이 하루에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안전 한계선입니다. 양을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딸기, 작은 것 $7 개에서 $10 개배, 중간 크기 반쪽 사과, 중간 크기 반쪽 블루베리, 작은 한 줌이 양을 넘어서면 즉시 건강상의 이전보다는 해로운 부담으로 바뀝니다. 사과가 좋다고 하루에 2개씩 먹었던 68세 최 여사는 5일 만에 다리 부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과일 섭취를 2번의 작은 간격으로 나누세요. $200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G에 과일 전체를 한 번에 몰아먹으면 콩팥 필터에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압력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2개의 작은 섭취량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패턴은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 1번,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 1번입니다. 이렇게 2번으로 나누면 필터가 휴식과 업무의 리듬을 찾게 되어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과일 섭취량을 나누기 시작한 66세 정 여사는 열흘 후 소변이 눈에 띄게 맑아지고 피로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실제 회복 사례, 변화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 사례 1. 숨막혀 잠에서 깬 밤, 박 씨, 71세. 박 씨는 항상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에 갑자기 숨이 막혀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무거운 돌에 짓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겁에 질린 아내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에 물이 찼습니다. 콩팥이 수분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과일을 많이 드셨나요? 박 씨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수박 한 통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씨 나이에는 수박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콩팥이 그 많은 수분 부하를 처리하지 못해서 폐로 양류한 겁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다시는 이런 밤을 맞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박, 참외, 바나나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블루베리 루틴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배 반쪽,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이것만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2주 후 전신 부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개월 후 숨막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개월 후 의사가 차트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박 씨, 콩팥이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사례 2. 손주를 안다가 휘청거린 순간. 이 여사, 68세, 이 할머니의 가장 큰 기쁨은 손주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주를 안아 올리는 순간 심한 어지럼증이 밀려와 거의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손주 앞에서 쓰러지면 어쩌지? 그 후 곧바로 다리가 심하고 끊임없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바나나 자주 드세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갈아 마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단호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 폭탄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처리할 수 없고 심장에도 위험을 줍니다. 그녀는 손주를 위해 건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나나와 오렌지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과, 배, 블루베리 루틴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사과 반쪽, 점심과 저녁 사이에 배 반쪽, 1주 후 다리 부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후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개월 후 손주를 다시 번쩍 안아 올리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 다시는 안 아플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잠금 마지막 생명줄. 3가지 필수 안전점검 사항이 마지막 3가지 규칙은 갑작스러운 생명을 위협하는 수치 급등을 막아주는 여러분의 최종 안전망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이 한계를 넘어서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1. 혈액 칼륨 수치가 5.0을 넘으면 모든 과일을 즉시 중단하세요. 최근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달러를 초과했다면 딸기, 배, 블루베리 같은 좋은 과일조차도 여러분의 몸에서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콩팥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혈류에 그대로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3가지 신체 경고 신호를 확인하세요. 손발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따끔거림 또는 저림, 입술 주변의 경미하고 불수의적인 떨림이나 저림, 불안감과 함께 느껴지는 눈에 띄는 심장 두근거림, 이 중 하나라도 느낀다면 즉시 과일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칼륨 수치가 5.3달러이었던 73세 강 여사는 계속 배를 먹다가 이틀 후 심한 심계항진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조치, 검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칼륨이 5.0달러 사인 이상이라면 즉시 모든 과일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2. 신부전 3끼 후반 또는 사기라면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사인 백슬래시 텍스트가 GFR $사인 사구체 라걸 이 설은 근처로 떨어지면 콩팥은 아주 작고 천천히 들어오는 영양소조차도 처리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200 백슬래시 텍스트 게이지 $사인 의 과일도 과부하입니다. 흡수 속도가 콩팥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서 과일이 독이 됩니다. 필수 규칙, 표준량이 $200 백슬래시 텍스트 GG였다면 정확히 절반인 $100 백슬래시 텍스트 GG로 줄여야 합니다. 이는 작은 딸기 서너 개, 배의 4분의 1 조각 또는 아주 작은 반줌 정도의 블루베리 양입니다. 이 간단한 양 줄이기만으로도 크레아티닌 수치의 위험한 상승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인 백슬래시 텍스트 내 GFR 28이었던 70세 박 씨는 매일 $200 백슬래시 텍스트 G의 과일을 먹다가 5일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1.8달러에서 2.3달러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조치, 의사로부터 신부전 3끼 후반 또는 사기 진단을 받았다면 하루 과일 섭취량을 정확히 $사인 백슬래시 매스버프가 100 백슬래시 텍스트 G로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특정 약물은 과일 성분과 충돌하여 약효가 갑자기 너무 강해지거나 반대로 급격히 떨어져 효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 보존성 이뇨제, 특정 혈압약, 일부 혈당 조절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간단한 두 단계 규칙, 복용 중인 약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다음 진료 때까지 모든 과일 섭취를 중단하세요. 다음 검진 시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하세요. 제가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하루에 얼마나 먹을 수 있나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나요?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 중이던 68세 최 여사는 바나나를 먹다가 4일 후 손발 저림과 심계항진을 겪었습니다. 조치, 약 봉투를 확인하세요. 이름이 복잡하다면 그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세요. 문 아우스트로, 당신의 10년을 결정할 선택 이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과일이라도 여러분의 몸이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약이 됩니다. 이 중요한 인식을 잃으면 한때 건강했던 습관이 조롱한 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인식을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10년 이상의 수명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조롱한 장기입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일단 망가지기 시작하면 손상을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열고 두 가지 간단한 조치를 실행하세요. 집에서 세 가지 나쁜 과일을 모두 치우세요. 세 가지 좋은 과일을 골든 타임에 맞춰 정확하게 섭취하겠다고 결심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린 단 하나의 확고한 결정이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최소한 한 사람에게라도 공유해 주세요. 콩팥 질환은 종종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심장을, 호흡을, 그리고 전체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보다 훨씬 더 위험한 여러분의 밥상에 숨어있는 세 가지 독소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혈압이 계속 오르고 소변 거품이 지속되며 부종이 되돌아오게 하는 주범입니다. 회복을 확실히 하려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거실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손주의 웃음 속에서 평생 여러분의 두 발로 걷고 여러분의 손으로 식사를 즐기며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지금부터 살릴 수 있습니다.